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로열 패밀리는 보통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 로열 패밀리는 들어오는 수입의 출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를 예측하기로는 약 4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영국에 이것보다 돈이 많은 부자는 3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의 아들 찰스 왕자 부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영국 정부와 그들의 개인 에스테이트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수백만 달러의 수입은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모두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왕자와 부인 캐서린, 또 해리 왕자와 곧 결혼할 미국 배우 메건 마클 등으로 모두 나누어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 수입의 출처는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overeign Grant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Duchy of Lancaster Estate, 그리고 그녀의 개인 재산과 투자 등 이렇게 세 가지 소스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Sovereign Grant라는 것은요,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에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여왕의 개인적인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 안전요원 경비, 스태프들, 로열 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등 이런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여왕은 소버린 그랜트로 2016년에서 2017년 기간에 5,800만 달러, 58 밀리언 달러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세금이 전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올해 와서는 1억 300만 달러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높이 뛰는 이유는 버킹엄 캐슬, 버킹엄 궁을 리모델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버린 그랜트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들과 농장 등으로 이루어진 크라운 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으로 모두 커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거액의 수익 중 15에서 25% 정도가 여왕에게 소버린 그랜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왕은 그녀의 개인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지고 있는 이 볼모랄 캐슬, 또 영국 동쪽에 샌드링햄 에스테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부모와 가족들에게서 상속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는 부동산 이외에 엄청나게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값어치가 엄청나게 나가는 우표 컬렉션들도 있고, 고가의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많은 주식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 역시 영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는 작년 60년이 넘는 퍼블릭 서비스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찰스 왕자와 부인 카멜리아 역시 다양한 공식 수입과 개인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 중에는 90%는 프라이빗 에스테이트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1337년 이후 형성된 두치 오브 코르누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수입으로, 이것은 이후 줄곧 다음 세대들에게 상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땅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숫자를 보면 이것에서 나온 액수가 한 해에 2,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커플도 앞에 말씀드린 소브린 그랜트에서 180만 달러를 받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로부터 40만 달러를 또 받았습니다. 역시 소브린 그랜트는 커플의 여행 경비와 재산을 관리하는 경비에 사용되었고, 정부에서 나온 액수로는 주로 국제적인 여행 경비와 안전 시큐리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컴 중 절반은 공식적인 행사 참여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찰스 왕자 자녀에게 사용되면서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 그리고 윌리엄의 부인 케이트, 그리고 이제 조만간 메이건도 이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과 해리 왕자는 그들의 어머니인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공주로부터 상속된 재산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로열 패밀리 멤버들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찰스 왕자 외에도 3명의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장 어린 2명의 자녀 앤드루 왕자와 에드워드 왕자는 현재 로열 패밀리의 모든 액티비티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거행되죠. 결혼식에 초대되는 게스트 리스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혼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윈저 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스 채플에서 거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이렇게 런던 중앙을 약간 벗어나 결혼식을 올리면서 경비를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테러 등을 감안할 때 시큐리티 경비는 엄청날 것이고 이것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비싼 결혼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혼 경비는 로열 패밀리가 모두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동안 신부 측 가족에게 부담하던 전통과 달리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비 부담을 볼 때 이번 결혼식은 공식 영국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 로열 패밀리나 외국 게스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왕자 결혼식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윈서 캐슬이 적격이고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왕자 결혼식 리셉션은 버킹엄 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행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큐리티입니다. 이번에 약 5천 명이 넘는 경찰력이 동원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 결혼식 날 그때 당시 영국인들은 하루 공휴일을 즐겼습니다. 또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 공주 결혼식 역시 영국의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쉬는 것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로열 패밀리 결혼식으로 하루 쉴 경우 영국의 경제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액수는 약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테레사 메이 수상은 공휴일을 할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로열 패밀리의 수입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입하고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